네, 오늘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16번째 시간이고 오늘 우리가 챕터 7 이제 들어가나요? 네, 챕터 7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챕터 7 아웃라인을 봅시다. 챕터 7 아웃라인을 보면 이제 오늘 이 정도만 먼저 볼 텐데 섹션 1, 2, 3, 4 해서 아마 빨리 진도를 나가도 오늘 4번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 제목이 뭐였죠? 참 챕터 7이? 예, 근데 이게 뭔가 잘못돼 있죠, 그렇죠? 랜덤 시퀀스죠. 챕터 7 자체는 랜덤 시퀀스일 거예요. 맞습니까? Sequence of Random Variable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챕터 7이 있고 더 큰 아웃라인을 보면 이렇게 봅시다. 좀 정리를 좀 더 합시다. 이게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책이. 저는 왜 이렇게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할 거 아웃라인을 보면 챕터 7이 랜덤 프로세스인 것처럼 돼 있어요. 예, 챕터 8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챕터 8은 statistics죠. 이 부분은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이걸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다른 과목에서 해요. 다른 과목에서 충분히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래서 다음 학기에 제가 645 과목을 가르치거든요. 이 과목은 거의 매년 2학기에 개설되어 왔어요. 참고로 이 과목은 다른 학교에서는 Estimation and Detection Theory 또는 Detection and Estimation Theory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어요. 저도 대학원 두 번째 학기에 이걸 들었어요. 어려운 과목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과목인데 이 과목을 저도 처음에 이걸 와서 이제 포항대 제가 와서 개설을 했는데 이게 없다니 이러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제목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대학원에 Estimation Theory라는 과목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어디 있냐 못한다. 그래서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이라고 했어요. 참고로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이라는 과목명으로 Estimation Detection Theory를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유니버시티 매사추세츠 아머스트에서도 그렇게 해서 개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건너뛸 거예요. 그 다음에 챕터 9이 다시 좀 이상하게 돼 있죠. 파트 2에 들어있는데 파트 2에 뭐라고 돼 있어요? Stochastic Processes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사실 여기까지가 파트 1이고 여기가 파트 2인데 파트 2가 Stochastic Processes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줄줄이 또 챕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챕터 9이 General Concepts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챕터 7의 1, 2는 랜덤 벡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랜덤 벡터라고 이 7.3까지는 랜덤 벡터죠. 섹션 7의 4부터는 랜덤 프로세스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옮겼으면 좋겠는데 좀 이상하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 섹션 7의 1에서 7의 3까지 참 어렵죠. 대시로 되어 있죠.
참고로 우리는 이런 이 물결 표시 이거 쓰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거 안 쓰거든요. 어디서 어디까지 할 때는 안 써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저거 쓰면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까지는 랜덤 벡터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의 4는 랜덤 시퀀스인데 이 시퀀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덱싱을 이렇게 해가지고 n이 1에서 무한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라고 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줄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때 n은 모든 정수가 다 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조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t는 당연히 모든 구간이거나 어떤 때는 편의상 작은 어떤 finite한 인터벌이 되겠어요. 제로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잡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주로 다뤄요. 우리 신호 처리를 하거나 통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물론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는 거의 안 다루지만 이것을 확장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벡터 밸류로 바꾸는 거예요. 매타임에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뭐 원하면 매트리스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줄줄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챕터 9 이후에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챕터 9 이후에는 우리가 뭐 건너뛸 거예요. 여러 분야를 여기 다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진 않을 텐데 어쨌든 최대한 비슷하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해야 될 게 지금 섹션 7.1에서 7.3예요. 그래서 주제가 랜덤 벡터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챕터 6까지는 two 랜덤 베리어블스였죠. 이제는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스인데 먼저 파이나이트한 걸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7의 4부터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한 것을 다룰 거거든요. 아직은 쉬운 거예요. 아직은. 자 그러면 랜덤 벡터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먼저 데피니션을 쓰면 이런 거죠. 어떤 소스가 있는데 소스가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벡터를 내요. 근데 언서턴티가 있어요. 이게 뭐가 나올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태티스티컬하게, 프로버블리스티컬하게 얘를 다루는 거예요. 뭘 가정함으로써 이 벡터의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abstract한 probability space가 있고 그래서 오메가가 뿅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1 over 오메가라는 게 feed 돼서 하나 나오고 x2 over 오메가라는 measurable function이 있어 또 하나 나오고 해서 x length가 n이라고 합시다. 이 abuse라고 했죠. 이런 노테이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요거 하나 있는 경우는 이미 했었죠. 두 개 있는 경우 지난 챕터까지 했잖아요. 이제는 그냥 3개 이상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지난 챕터들에서 배웠던 2개 있을 때와 하나 있을 때까지도 다 포함하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랜덤 벡터를 다루기 위해서 특히 확률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full specification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은 항상 했듯이 요거 주고 그렇죠. 또 abstract한 어떤 sample space, event space, probability measure를 주고 그 다음에 measurable 펑션들을 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 필요해요. 근데 다행히도 finite 할 때는 원리 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학부 때 배운 식으로 그냥 뭐 랜덤 벡터가 랜덤 벡터지 뭐 그냥 조인트 PDF 이러면 사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는 아직 안 해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해보자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조인트 CDF로 풀리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n개, 100개라고 해보세요. 다 언제 써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쓸 거예요.
이 조인트 CDF예요. 그럼 조인트 PDF는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generalized function, 디렉트 델타 등을 허용하고 또는 impulse fence 이런 걸 허용하면 뭐 PDF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이제 이 기존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은 어때요? 축이 있으면 거기 원 디멘셔널 빈들이 쫙 있고, 여기 우리가 퉁퉁퉁퉁 제너레이션에서 이렇게 쌓아 올렸잖아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이축 해가지고 여기다가 2D 빈들을 쫙 만든 다음에 생긴 구슬들 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려서 했는데, 이제 3개, 4개 되면 개념적으로는 잘 와닿지는 않아요. 3차원까지는 그래도 좀 뭐 점이라고 생각하면 X, Y, Z에 뽀얗게 뭐 구가 있고, 마치 화학 시간에 배웠던 전자구름처럼 뭐 이렇게. 사실 그 전자구름이 뭐예요? 구름이 아니라 정말 3디멘셔널 덴서티 이런 거였죠, 사실은.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뜻하는 게 어때요? 그 펑션, 웨이브 펑션인가요? 그게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하면 확률 밀도 함수잖아요. t와 로케이션 x에 대해서. 어쨌거나 덴서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죠. 그래서 정의는 뭐 지난번에 비슷하게 이미 다 했었어요. 2D일 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원하면 조인트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도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기존에 하던 거를 멀티 디멘셔널로 확장하면 다 되겠어요. 좀 올릴게요, 이거를. 밑에 닿으면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할만하다, 뭐 어려울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그냥 어떤 소스에서 나오는 그냥 벡터만 묘사하면 돼요? 아니면 그 벡터가 어떤 시스템에서 프로세싱 되고 나서 어떻게 되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이 좀 복잡한데, 얘가 이제 length n짜리고 이게 length m짜리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펑션이 당연히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저렇게 언더스코어를 써놨듯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야죠. 이렇게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y의 첫 번째는, 그렇죠? 어떤 g라는 스칼라 밸류드 펑션인데 아규먼트는 이 벡터 인풋이 들어가고, 맞아요? 그래서 펑션이 m개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인풋의 디스트리뷰션 주어지고 이 디터미니스틱 펑션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게 하나는 소위 다이렉트 메서드라고 했죠. 이게 뭐 이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직접 구해라 이런 거죠. 어떻게? 그냥 y의 조인트 CDF는 어때요? 정의를 그냥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어때요? 지난번 2디멘셔널일 때도 어떻게 됐었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정의가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end죠, end,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요 랜덤 벡터가 요 디터미니스틱한,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벡터보다 작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와이즈 이니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컴포넌트 와이즈.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y는 g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것의 어떤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것의 확률을 뭐 어떻게든 구해서 x가 어떤 s에 속할 확률을 구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걸 CDF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뭐 PDF로 나타내죠. 만약 PDF로 나타낸다면 멀티디멘셔널 인티그레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어떤 때는 이게 쉽고 다를 때는 어떻게 했죠? 자코비의 방법을 썼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것은 n이고 이건 m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자코비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였죠?
자코비 방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코비 방법은 B 조금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항상 얘가 길이가 짧거나 같았죠. 맞아요? 더 길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길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y가 즉 m이 y의 길이 m이 n보다 작거나 같다고 합시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죠? auxiliary variable을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길이가 100이고 이거는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y 51부터 y 100까지는 그냥 x 51부터 x 100으로 일단 채워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아이덴티티 펑션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어때요? 그 새로 오그멘티드된 y에 길게 다시 랭스 100짜리로 만들어진 y의 덴서티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적분하면 되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만약에 같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명한 식이 있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덴서티는 맞아요? 네. 인버스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본래 오리지널 스페이스 상에서의 덴서티인데 어때요? 자코비안 디터미넌트죠. 그것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결국은 그 2디멘셔널에서 우리 했던 방식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푸는 거죠. 좀 있으면 이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왜 한번 그 헥사고날 셀에서 그 3분의 1 잘라놓은 그걸 섹터라고 하는데 보통 섹터라이스드 하면 물론 여러 개 섹터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은 3등분을 많이 해요. 안테나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한 180도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작은 120도 정도 커버한다고 보고 그랬을 때 왜 제가 유니폼하게 하는 거 만들어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 뭐 5만 가지 아이디어를 냈을 텐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상당히 줄 거예요. 네.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어요. 그럼 뭐 새로울 것도 없네요. 이것도 됐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요거를 요 자코비안 디터미넌트죠. 네. 주의할 건 뭐예요? J가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로 스칼라고 얘가 절대값이에요. 지금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오브 어떤 매트리스냐 이거죠. 어떤 매트리스예요? m이 n과 같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 G 함수를 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봤듯이 1D일 때 여기 G 프라임이 들어갔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을 때 요거였어요. 둘 있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를 여기다 쭉 쓰고요. 그 다음에 편미분을 쭉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G1, 얘는 G2, 그래서 GN, N개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 G1들이에요. G1들. 쭉쭉쭉쭉. 얘는 다 G2들이고, GN들이고.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요렇게 한 덩어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편미분을 하잖아요. 근데 X는 베리어블이 N개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또 첫 번째,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N번째, N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는데 물론 커지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디터미넌트 계산이 아주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경우들을 다루죠. 매우 잘 될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선형대수 시간에 기억해야 될까 아마 이번 학기에 듣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리스예요. 그러면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돼요? 다이고널 엔트리들의 곱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걸 쓸 거예요. 어퍼 트라이앵귤러라도 그렇고 따라서 다이고널일 때는 다이고널들을 다 곱하면 디터미넌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는 잘 알고 있고 QE에서도 보면 3x3 주고 디터미넌트 구하라는 문제가 단골로 등장해 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화한 거예요. 매우 쉽게 익스텐드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배웠었는데 컨디셔널 뭐예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이런 거를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확률과 그렇잖아요. 확률 부분과 랜덤 베리어블 관련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뭐였어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컨디셔널 예를 들면 덴서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였어요? total probability theorem. 여기도 뭐 total 뭐 probability density라고 해야 되나 뭐 하나 구할 수 있었어요. Bayes theorem, Bayes theorem. 그 다음에 independence, independence 하면서 거의 마무리됐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는 함수, measurable function을 동원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CDF, PDF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얘기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conditional density류를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2D일 때 이제 배웠듯이 체인 룰이라는 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체인 룰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X에 조인트 덴서티가 있어요. 이것은 풀어서 쓰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X1, X2 다 콤마가 있어요. XN, X1, X2 해서 XN. 참고로 이거는 외국 사람들은 그냥 닷 이렇게 되고 and so on 뭐 이러는데 닷을 써요. 많이들. 자,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2개일 때 이미 했었죠. 2개일 때는 어때요? 체인 룰로 이걸 프로덕트로 바꿀 때 어떻게 됐어요? 폼이 2개 있었죠. 이제는 굉장히 많아요. 방법이. 네. 하나씩만 하더라도 어때요? 이걸 프로덕트로 나타낼 때 n개의 프로덕트로 나타내더라도 그러면 이제 하나씩 뽑아내는 건데 n 팩토리얼 개가 있죠. 순서를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unconditional로 여기다 마지널 덴서티를 쓸 거 뽑는 것만 해도 n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무수히 많아요, 이제는. 근데 그냥 편의상 하나만 쓰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x1에 대해서 뽑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뽑을까요? 뭐 무수히 더 많은데 x2로 뽑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x1에 대해서 컨디션을 주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x3에 대해서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책에서는 어때요? 책에서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 뻔한데. 그래서 어때요? 이거 다 드랍 해놨어요. 그 서브스크립트가 다 없어요. 그럼 좀 간단해 보이죠? f of x1, f of x2 given x1, f of x3 given x2, x1.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만약 이 순서대로 뽑아가면 제일 마지막에 n번째는 xn의 랜덤 베리어블 x sub n의 density conditioned on everything이죠. 그래서 xn-1에서 x1까지. 그래서 xn, xn-1, n-2 해서 x1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체인 룰이고,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씩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체인 룰을 쓰는데 요 스칼라 랜덤 베리어블의 덴서티들로 컨디셔널 덴서티들과 마지널 덴서티로 나타낸 거잖아요.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짝수들, 홀수들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3, 5 해서 뭐 n이 짝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n-1까지 1, 3 해서 n-1까지 하고 어때요? 2, 4, 6 해서 n given 1, 3, n-1 해서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한다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제 그러면 얘를 체인룰로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개쯤 있겠어요? 아주 많겠죠. 그렇잖아요. 네, 아주 많을 거예요. 네. 익스포넨셜하게 있겠죠. 2n 개인가? 해보세요. 세보세요. 시험에는 안 될 테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걸 유도할 수 있는데 조금 이따 합시다. 그거는 네, 지금 네, 순서를 정확하게 따라가야 돼요. 이건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그러면 이 체인 룰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이건 책에 있는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나타내고. 자, 이것을 뭐분의 뭐 이렇게 나타내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요거 한 덩어리로 묶고, 그렇죠? 요걸 하나로 생각하면 간단하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쓰고 싶은 막 이렇게 욕망이 느껴지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는 안 될까요? 이렇게는 안 될까요? 이렇게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X3에 대해서 컨디션이 주어진 월드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덴서티에 다 들어가는 거고, 컨디션은. 그러고 나면 이건 뭐예요? X2의 덴서티분의 조인트 덴서티네. 근데 그렇게 써놓고 컨디션을 붙이는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수히 많아요.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인 룰은. 근데 어쨌거나 컨디셔널 덴서티와 체인 룰이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체인 룰을 먼저 소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책에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 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뭐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왜 X1, X3라고 했을까요? 2는 안 쓰고. 2가 들어가는 뭔가를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죠, 이런 해석이. 맞습니까? 마지널 덴서티에서, 조인트 덴서티에서 하나에 대해서 적분하면 걔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 룰을 써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체인 룰을 쓰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X3에 대한 컨디션을 그냥 공통으로 둔 체인 룰을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조금 전에 했던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방법이 너무 많아요. 방법이. 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계산하기 편리하느냐, 알겠어요?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그 다음 예를 들면 클로즈드 폼으로 몰고 가기에 편하느냐, 그걸 잘 생각해서 선정을 해야 돼요. 이제 여러 개가 되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됐고, 자, 그 다음에 컨디셔널 덴서티도 했는데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도 봅시다.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지난번에는 하나일 때는 이런 걸 했어요. 싱글 베리어블이 있고 어떤 이벤트가 주어졌었죠. 맞습니까? M은 이벤트였어요. 두 개일 때는, 잠깐만요, 이게 두 개일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걸 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컬리 브래킷 써서 확실히 이벤트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겠어요. 이건 뭔지 알죠? 그렇죠? 맞습니까? 요 컨디션이 주어진, 요 이벤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density, expectation이에요. 근데 이제 3개, 4개 막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X1의 mean인데 어떻게 되냐면 X2가 주어지고 X3도 주어지고, 알겠어요? 예를 들면 XN도 주어지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정의했던 컨디셔널 덴서티들을 만약 써서 간단히 나타낸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얘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익스펙테이션 나올 때마다 요 컨디셔닝 바가 있다면 요 왼쪽에 있는 퀀터티를 한 덩어리로 놓고 계산하는 법과,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왼쪽에 있는 quantity가 어떤 function of random variables나 벡터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을 쓰는데 이때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만약 continuous라고 한다면 각 곱하기 확률 밀도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확률 밀도는 x1에 대한 확률 밀도고, 그런데 문제는 컨디션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x2부터 xn까지 컨디션이 있고, 그럼 x1, x2 해서 xn까지 있고 dx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당연히 얘는 function of x2에서 xn까지죠. x2부터 xn까지의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좋아요. 할만해요. 자, 그 다음에 conditional expectation 해서 컨디션은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total expectation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total expectation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다뤘던 게 이거였어요. 이거였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상한 이 노테이션, 이게 뭐라고요? expectation of x given y라고 썼을 때는 이것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지칭한다고 했어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냐면 두 개의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 x and y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계산하냐면 아니죠. 잠깐만요. 예. 요런 펑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conditional expectation of x given event y equal y를 생각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입력이 어떤 y이고 출력이 z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죠. 여기다가 아무거나 넣지 않고 하필이면 그 y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 y를.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expectation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개를 해서 봐도 그렇고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이것이 expectation의 x의 expectation이 그냥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두 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 6개 있을 때로도 확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확장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계산해 보라고 해요. 여러분한테. 자, 이렇게. 자, 이걸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뭐야, x1과 x3가 jointly distributed 돼 있으니까 그냥 컨디셔널 민을 계산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했듯이 왜 하필이면 x1, 2라고 안 하고 x1, x3라고 했겠어요? 2를 써서 잘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곧 익숙해지겠지만 어떤 조건이 딱 붙어 있잖아요, 뭘 구할 때. 그러면 그냥 여러분의 세상을 그 조건이 붙어 있는 세상으로 보고 일단 걔는 이렇게 떼놓고 모든 확률 디스트리뷰션은 그 조건이 붙은 걸로 나중에 붙이고 일단 없는 걸로 봐도 돼요. 그러면 자, 얘가 없다고 보면 뭐예요? x1의 expectation이죠. 근데 여러분이 x2를 도입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요거네. 이걸 x1, x2라고 놓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x2를 써서 뭐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expectation을 nesting해서 nested expectation을 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이걸 구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x3에 대한 컨디션은 일단 없는 걸로 보고 여러분이 아는 표현을 찾은 다음에 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 이 x1에 대한 expectation 컨디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 expectation도 뭔가 x1에 대한 컨디션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다 컨디션을 넣고 싶어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컨디션이 주어진 세상에서 모든 걸 계산하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근데 이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잠깐. 여기는 보세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다가도 컨디션 x3는 x3라고 써야 되고 요 안에도 써야죠. 맞습니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지난번에 좀 했었죠.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뭔가 괄호 순서를 거꾸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어때요? 그러면 얘기했듯이 이 컨디션이 주어져 있으면 사실은 요거 할 때 어때요? 요거 집어넣어서 x3는 x3 이렇게 돼버리죠. 요런 로테이션은 어때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것은 요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왜 되는지. 자, 어쨌거나 그래서 뭐 토탈 익스펙테이션 오케이.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힌트를 주면 여러분이 요걸 보이면 되거든요. 요거를 보이면 돼요. 한번 잘 보세요. 지금 x3는 주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x3에 대해서는 적분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 에버리지를 계산하고 하면 모든 덴서티나 x3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습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그래서 조건을 주고 나니까 어때요? x1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어때요? 아까 나왔었던 요거 계산하는 거랑 똑같죠?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y의 덴서티를 가지고 적분하잖아요. 요거 써보면. 맞아요? 똑같잖아요. x2의 덴서티로 적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만 이 토탈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도 익숙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그젠플이 있어요. 제가 숙제로도 당연히 냈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는데 xk가 k는 1에서 뭐 무한대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n이라는 인디펜던트한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거는 인디펜던트 설명을 안 했는데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거 n은 1에서 어떤 자연수예요. 근데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질문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S를 summation K는 1에서 랜덤 베리어블 N까지 XK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지금은 우리가 시퀀스를 아직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왜 파이나이트하게 해놓고 갑자기 이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XK가 1에서 100만까지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n은 1에서 100만 중에 하나가 어떤 확률 분포로 나오는 discrete random variable이면 뭐 이런 거 정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제일 먼저 캐피탈 N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100만 개 나왔지만 그 중에 이게 5라 그러면 1에서 5까지만 더해서 S 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게 example 7.7이에요. 이거를 그냥 하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total expectation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이제는 n이 discrete random variable이니까 이게 summation으로 되고
그 다음에 conditional expectation의 weighted sum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요거는 어때요, 이제? 요 위에 upper limit가 어떤, 잠깐만, K로 하면 안 되겠네. N이라고 합시다. 네. upper limit가 이제 N으로 확정이 되죠. N으로 확정되고 나면 이제 이 썸의 기대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각각의 기대값의 썸이죠. 그렇게 해서 오물딱조물딱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total expectation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베이스 디어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스 디어렘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이스 디어렘은 인터프리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파스티리어 덴서티를, 그렇죠? 그러니까 파스티리어 덴서티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 있을 때는, 예를 들면 x와 y가 있을 때는 y의 덴서티 기분 x를, 그렇죠? 그냥 y의 프라이어 덴서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마지널 덴서티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냈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x1, x2 이렇게 있어요. xn까지가. 그랬을 때 예를 들면 f x1, x2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prior density 뭐죠? 여기서는 prior는 이것만으로 보면 equals에서 분자 분모에 fx1들이 나타나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까? 또 있어요.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컨디션은 그냥 계속 있는 월드로 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x3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두 개가 있을 때의 베이스 룰이 있죠. 그렇잖아요. 얘가 없다고 해봐요. 이게 없다고 하면 이게 파스티리어 덴서티니까 prior density of x1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분자 분모의 밑에는 적분해서. 그래 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그냥 컨디션 뒤에 계속 집어넣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것들이 가능하겠죠. 저 중에서 뭘 선택해요? 여러분이 편리한 것, 여러분이 의미를 더 잘 인터프리트 할 수 있는 것.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겠어요. 방법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디펜던스를 얘기하겠어요. 근데 인디펜던스가 좀 복잡해요. 먼저 우리가 하던 대로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 있을 때는 인디펜던스 얘기 당연히 안 했어요. 두 개 있을 때 인디펜던스 얘기를 했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소스가 랜덤 베리어블 xy를 내는데 이게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는 x1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이벤트와 임의의 이벤트와 x2로 만들 수 있는 임의의 이벤트가 서로 인디펜던트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n개의 랜덤 베리어블 x1부터 xn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것들이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들이다. 이게 뭐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데자뷰. 뭐예요? 이벤트 할 때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죠. 이벤트 할 때도 두 개의 이벤트가 인디펜던트 이벤트다. 어떻게 됐었어요? 체인 룰처럼 나타냈더니 그냥 컨디션 없어져 버린 거였죠. 그래서 A 인터섹션 B의 probability가 probability of A, probability B의 프로덕트로 즉 팩터링이 됐죠. 맞습니까? 그때도 확정할 때 뭐라고 했었죠?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이벤트 A1, A2에서 A 밀리언까지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서로 다 인디펜던트한 이벤트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죠? 결론 말고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이 주머니 안에 이벤트가 다 들어있는데 적당히 둘로 쪼개요.
이렇게 손꺼가지고 쪼갠 다음에 이쪽에서 어떤 이벤트를 set 오퍼레이션으로 만들고 이쪽에 있는 이벤트들로 또 set 오퍼레이션을 해서 어떤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었을 때 이 두 개의 이벤트가 인디펜던트예요. 그런데 어떻게 쪼개더라,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결론은 뭐였어요? 결론은 뭐였죠? 결론이 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결론이 있었죠. 이거 써줘야 되겠네. 큰일이에요. 다들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어제 뭐 정보 이론 시험 봤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되죠? 얘는? 이거 체인 룰로 나타내는 방법이 무수히 많은데, 맞아요? 하나씩으로 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걸로 끝이 아니죠, 그렇죠? 또 여기서 몇 개? n-1개로 뽑았을 때도 프로덕트로 나타나고, 맞아요? n-2개로 해도 프로덕트로 나타내고 해서 마지막에 2개만 뽑아도 프로덕트로 나타나고 해서 이게 다 돼야 됐어요. 맞아요? 요것만이 아니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랜덤 베리어블. 그래서 우리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pairwise independence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얘가 프로덕트로 되고 또 다른 것도 프로덕트로 되고 하는 요 2개 뽑는 n choose 2인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팩터링 되면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걸 pairwise independence라고 했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pairwise independence는 굉장히 한정된 거죠. 딱 2개 뽑았을 때 인디펜던트한 거죠.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얘기할 때도 2개까지는 잘 정의했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pairwise independence로 말할 건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이건 여러분이 답을 하면 되죠. 저 2개씩 인디펜던트한 건데 그냥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뜻이어야 되겠어요? 무슨 뜻이어야? 그 이벤트 얘기할 때랑 뭔가 비슷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벤트 여기 뜻이 이벤트. 예를 들면 랜덤 베리어블이 뭐 100만 개가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쫙 이렇게 반으로 일단 임의로 쪼개요. 그럼 여기에 뭐 2개 들어있고 여기에 뭐 100만 빼기 2개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요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벤트가 있죠. x1, x2 말을 써서 예를 들면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이 5 이상인 것 하면 이벤트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쪽에는 뭐예요? 다 곱했더니 뭐 7 미만인 이벤트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임의의 이벤트를 만들어도 그 이벤트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독립? 그렇게 하면 되나요? 2개로 쪼개서? 도대체 그럼 뭐 결론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뭐.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보였어요, 사람들이. 그런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서 알겠어요?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이벤트를 만들어도 인디펜던트하다 했더니 놀랍게도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인트 CDF를 가지고 쓴다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인풋 파워를 계속해서 늘리면 커패서티는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커패서티라는 것을 어때요?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구할 수가 없죠, 첫째는. 그렇죠? 그래서 without any constraint C라고 합시다. 틸드라고 할까요? C 틸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걸 더 뒤에 배우잖아요. 이건 저 앞에 챕터 1, 2에서 배우고 학부 때. 해놓으니까 어떻다고요? 그냥 이런 걸로만 생각해요. 이벤트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묘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았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제는 그런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교과서들이 그냥 이걸 인디펜던트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알겠어요? 이게 뜻하는 바는 뭐라고요? 뜻하는 바는? 저게 뜻하는 바는? 페어와이즈 인디펜던스가 들어있고, 그렇죠? 어떻게 얘들로 두 개의 이벤트를 만들어도 이 안에 있는 랜덤 베리어블들을 가지고 그 두 개의 이벤트가 인디펜던트 이벤트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똑같은 말은 뭐죠? 당연히 편미분을 해서 보면 density가 또 팩터링이 된다는 말이 되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어떻게 돼요?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얘는 어때요? j 오메가 1x1 더하기 j 오메가 2x2 이렇게 되죠. 그러면 expectation은 엑스포넌트의 합으로 되어 있으면 프로덕트로 바뀌고, 근데 인디펜던트하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expectation이 되고, 그럼 각각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인데 주의할 것은 대입할 때 n번째 아규먼트를 대입해야죠. 오, 그래서 멋지게 나왔어요. 몽땅 프로덕트로.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느냐? 그래서 지금 잘 봐요. 이게 페어와이즈 인디펜던스고 이건 그냥 인디펜던스예요. 그 다음에 그룹 인디펜던스라는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랜덤 벡터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표시합시다. 그러니까 블락 벡터죠. 얘가 예를 들면 길이가 뭐 50밀리언이고 얘가 80밀리언이에요. 뭐 이런 벡터 알 수 있잖아요. 얘를 우리가 Z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잘라가지고 위에 부분은 X, 밑에는 Y 부를 수 있죠. 우리가 이 벡터의 엘리멘트들이 모조리 서로 인디펜던트한, 조금 전에 봤던 그런 건 아니라도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인디펜던트하다라는 말은 뭔가 정의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 벡터에 있는 x1부터 x 뭐 예를 들면 n1까지, 캐피탈 n1까지 걔들로 만든 모든 이벤트와 그 다음에 여기 y1부터 yn2까지 있는 그걸로 만든 임의의 이벤트가 인디펜던트 하면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인디펜던트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두 벡터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벡터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x1부터 xn1까지와 y1부터 yn2까지가 그룹으로서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정의인데, 자, 이렇게 되려면 아까 앞에서 나와 있던 식으로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먼저 조인트 CDF나 조인트 PDF로 한다면 당연히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벡터링이 돼야 되겠죠. CDF도 마찬가지, 캐릭터리스틱 펑션도 마찬가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룹 인디펜던스예요. 그런데 뭐 그룹 인디펜던스는 말은 우리는 잘 안 하고 그냥 두 랜덤 벡터가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면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하나에 대해서 컨디션을 주고 또 인디펜던스를 논할 수 있죠. 그래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x3에 대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관찰을 하는데 소스에서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는데 x3가 특정한 값 5, 알겠어요? x3가 5라는 값을 딱 봤을 때만 내가 2D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어요. 이 x1, y, x1, x2의 2D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2D 히스토그램 그려보고 그 다음에 어때요? 마지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죠. 해봤더니 이 마지날들이 프로덕트 했더니 조인트가 돼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기서 보면 이런 페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찰하면 수없이 이게 있을 텐데 내가 계속해서 관찰하면 그 중에서 x3가 특정한 값, 예를 들어 5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가 5일 때 것만 모아요. 그때 3.7, 2.5 다 모았어요. 모아서 그려봤더니 저 두 개일 때의 인디펜던스 말할 때와 동일하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사실은 컨디셔널 덴서티죠. 맞습니까? 이것이 이제 뭐랑 무엇의 프로덕트가 돼야 되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컨디셔널 준 세상. 얘는 일단 무시하고 이 두 개가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면 뭐라고요? 팩터링 되는 거네.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은 얘가 컨디션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다 줘야죠. 모든 어떤 확률 분포에. 그래서 조금 전에 잠깐 끊겼는데 그래서 이 conditional independence of x1 and between x1 and x2 given 뭐예요? 어떤 이벤트? x3가 x3라는 이벤트는 결국은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이렇게 쭉 뭐 나올 거 아니에요? 무수히 나오는데 x3가 5인 놈들만 다 모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D 히스토그램을 그렸어요. 여기다 막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2D를 대충 게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다 모아서 x1의 마지날 이렇게 쭉 모아서 x2의 마지날 했더니 이렇게 곱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때 x1 and x2 are independent given x3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직 요 컨디션에 대해서 알겠어요? 요 컨디션에 대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x3가 여기 5죠. 그렇죠? 5라고 합시다. 5라고 딱 지정을 하고 합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x3가 5일 때뿐만 아니라 x3로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또는 x1 and x2 are conditionally independent. given x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차이를 알겠어요? 차이를? 이것은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 x3가 어떤 특정 넘버에서 이제 인디펜던트 한 거고 이 특정 넘버가 아니라 모든 x3 값에 대해서 팩터링이 되면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뭐죠? For all, 그렇죠? For all x1과 x2 페어에 대해서 또 for all x3에 대해서죠. 맞습니까?
모든 x3에 대해서. 그러니까 뭘 주더라도 이 함수는 두 개의 프로덕트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이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가 되고, 지금은 어떻게 했었어요? 이게 다 스칼라로 지금 해놨죠? 이걸 또 어떻게 돼요? 앞에 그룹 얘기했잖아요, 그룹. 그룹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디셔널 그룹 인디펜던스도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x1 and x2 are conditionally independent given 예를 들면 x3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조인트 덴서티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노테이션이 익숙해져야 돼요, 조금씩. 보통 이렇게만 쓰지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뭐예요? For all x3에 대해서 For all x1, x2 페어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죠. 그러면 conditionally independent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이? 이제 finite 할 때는 알겠어요? finite한 number of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는 random variable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chain rule, 그렇죠? 그다음에 뭐 total density, PDF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고, 그것도 아까는 어떻게 했었어요? density를 스칼라로 했지만 이것도 어때요? 어떤 랜덤 벡터의 컨디션도 온 다른 랜덤 벡터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해요. 아까 expectation에서 어때요? 뭔가 스칼라만 좀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expectation에서도 이제 이 그룹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랜덤 벡터 x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요걸 정의할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정의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소스가 있어서 100개의 스칼라가 나와요. 평균. 각각의 평균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평균으로 정의합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의하고 흔히 이렇게 쓰겠어요. 이거 이상한 노테이션이죠, 그렇죠? 예. 뮤라고 쓰면 스칼라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써요. 이게 간단해서 이게 x라는 랜덤 벡터의 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first order고, 그렇죠? first order가 몇 개 있어요, 지금? first order만 n 개 있죠. 자, second order는 몇 개 있을까요? second order. second order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그렇죠? x1에서 xn까지 중에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스퀘어해서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뽑아서 한 게 있겠죠. 이거 어떻게 다 기술하죠? 그래서 나온 게 이 순서를 좀 바꿀게요, 제가. 자, 이게 노테이션이죠, 사실. 이것도 노테이션이고, 이건 제가 주로 쓰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막상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알려진 거고, 이렇게 정의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세컨 오더에는 이렇게 된 걸 쓰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요. 참고로 우리는 x가 length n짜리 리얼 랜덤 벡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ij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죠? 이거 매트리스죠. 스칼라의 매트리스예요. 보세요. 이게 칼럼 벡터, 이게 칼럼의 트랜스포넌트가 로 벡터가 돼서 n by n짜리 매트리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의 ij 컴포넌트는 is로 jth 칼럼은 xi, mu xi, xj, mu xj 이렇게 돼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썼던 바로 그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코베리언스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매트리스 안에는 모든 세컨 오더
센트럴 모멘트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이오고널은 뭐예요? 다이오고널은 각각의 베리언스들이 들어있죠. 알겠어요? 오, 그러면 이게 퍼스트도 다 들어있고 여기 세컨 오더 다 들어있어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x와 y가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는 벡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정의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정의할까요? 똑같이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y가 x라면 이게 컴패터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워드. 그래서 y의 mean을 mu y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ij 컴포넌트는 x의 i번째와 y의 j번째의 크로스 코베리언스가 되겠죠. 똑같이 되는 거죠. 거의.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 매트리스는 예를 들어서 x가 3, y가 100 이렇게 랭스가 되어 있으면 이거 3 by 100이죠. 맞습니까? x의 길이만큼 넘버 오브 로우가 있고 y의 길이만큼 넘버 오브 칼럼이 있는 거죠. 예, 아직 랩업 하면 안 돼요. 오늘은 값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거꾸로 cyx는 어떻게 되죠? cyx는 같지 않죠. cyx는 어때요? 이렇게 정의되잖아요. 당장 두 매트리스는 뭐예요?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이게 3 by 100였으면 이거 100 by 3죠. 어떻게 같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μy는 당연히 y의 expectation으로 생각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게 뭐냐면 이런 걸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이것은 R이라고 하면 correlation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auto correlation matrice라고 해요. 또는 correlation matrice, X가 자명할 때는. 이건 뭐예요? 민을 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X, 어제 시험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어요. 지금 주의할 건 뭐냐면 다 지금 리얼 밸류드 랜덤 벡터들이에요. X, Y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커미션 트랜스포즈나 많이 본 것 같은데 논문에서. 그렇죠. 그때는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벡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것 말고 다르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건 다 리얼이라는 거예요. 리얼.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리얼이고 컴플렉스 밸류드일 때는 다르게 해요. 컴플렉스 밸류드일 때는 mean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걸 정의할 때 허미션 트랜스포지션을 해요. 뒤에 거에다가. 참고로 x가 리얼이라면 어때요? 그전 정의로 돌아가죠. 맞습니까? x가 리얼이라면 트랜스포즈랑 허미션 트랜스포즈는 동일하니까 칸주기 트랜스포즈는 동일해지는데 이때는 이런 것을 또 정의해요. 틸드를 많이 쓰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냥 트랜스포지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이상하다. 나 같으면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나 같으면 그냥 C sub XX라고 하는 것은 이때나 저때나 똑같게 그냥 다 트랜스포즈로 하고 컴플렉스든 리얼이든 그렇잖아요. 틸더가 붙은 녀석을 허미션을 쓰면 안 헷갈리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긴데 지금 대학원 수업할 때 하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다루는 것은 뭐냐면 얘가 제로일 때예요. 이걸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라고 해요.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또는 수도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제로 매트리스, 그래서 n by n 제로 매트리스죠. 일대를 주로 다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되냐면 스토리가 긴데 간단히 얘기하면 리얼 밸류드 y 센스테이셔널이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보면 항상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proper complex 랜덤 벡터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러면 매번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만약 바꿔서 정리해놨으면. 그래서 얘는 여인 경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컴플렉스일 때는 허미션 붙은 것을 코베리언스로 정의하고 안 붙은 것을 컴플리멘타리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면 리얼일 때는 뭐 어차피 얘로 돌아가죠. 참고로 리얼인 것은 프로퍼예요, 아니에요? XY가 리얼이면 아니면 X 벡터가 리얼 벡터면 걔는 컴플렉스 입장에서 보면 프로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로가 되지 않잖아요. 얘가 베니쉬 하지 않는다고요. 베니쉬는 없어진다죠. 그래서 대부분 프로퍼한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코릴레이션도 똑같이 여기서 허미션으로 정의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컴플리멘터리 코릴레이션은 다 틸더를 붙이고 트랜스포즈로 하는 거예요. 네. 이 과목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 하고 있으니까 대학원 특론에서. 진도가 너무 느리네. 큰일인데. 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제 가우시안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랭스 2일 때 이미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가우시안 랜덤 벡터다 x가 무슨 뜻이냐? 저는 뭘로 디파인을 한다고요?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디파인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항상 이런 꼴이 되면 가우시안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놀랍게도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any affine transform of 가우시안 랜덤 벡터는 가우시안이에요. 그럼 가우시안일 때는 민과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에서 결정되잖아요. 민은 어떻게 되겠어요? mu of y는 여러분이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a mu x 더하기 b가 당연히 될 거예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는 이제 대입해보면 되죠. y 자리에. 그래서 해보면 결국은 a, x, x, a 트랜스포즈 이렇게 돼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그냥 쭉 유도해서 봐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인트 덴서티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2파이의 길이가 n이기 때문에 n승이 있고 이게 디터미넌트 오브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알겠어요? 디터미넌트예요. 그 다음에 expectation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민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여기는 인버스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x 빼기 민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책에 굿만스 디어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컴플렉스 얘기를 조금 하거든요. 조금 하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제가 왜 아까 프로퍼 한 얘기를 했잖아요. 프로퍼 컴플렉스 랜덤 벡터. 그래서 뭐냐면 얘는 뭐냐면 x가 컴플렉스 노멀일 때 얘기해요. 컴플렉스 노멀도 어때요? 민 정의할 수 있고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정의할 수 있었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굿만스 디어렘은 이러면서 이게 또 프로퍼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프로퍼 컴플렉스 가우시안이에요. 프로퍼 컴플렉스면서 동시에 가우시안인 x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나중에 제 대학원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했는지 난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때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위에 거랑.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파이의 디터미넌트 오브 코베리언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없어요. x 마이너스 뮤 x. 그 다음에 허미션 트랜스포즈고 코베리언스의 인버스. 그 다음에 센터링을 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joint characteristic 펑션은 사실 더 복잡한데 어떻게 되냐면은 미는 참고로 미는 없는 걸로 합시다. 미는 없는 걸로. 여기서는 미는 0일 때 characteristic 펑션만 쓸게요. 그러면 4분의 1의 오메가의 허미션 트랜스포즈 cxx의 오메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기억할 게 뭐냐면 리얼 가우시안 랜덤 벡터와 컴플렉스 가우시안 랜덤 벡터는 PDF 모양이 비슷하지만 다르다. 알겠어요?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컴플렉스일 때는 proper라는 컨디션, 즉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제로일 때, 베니쉬 할 때는 굿만스 디어렘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비스무리하게 되더라. 같지는 않고. 알겠어요? 네, 이렇게만 일단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proper가 아닌 경우는 improper라고 해요. 그것만의 띠어리가 또 있어요. improper complex 랜덤 벡터에 대한 띠어리가 또 있어요. 지금 이번 학기에 특론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 그 필요한 학생들은 들을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아주 좋아하는 거의 오타쿠이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우시안도 됐고 이제 7에 3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지금 이를 어떡하나. 네, 너무 과욕을 부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7에 3, 그 다음에 7에 4 이렇게 넘어갈 텐데 사실 7에 3은 안 하려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그 EC 645 시간에 다루기는 다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했듯이 왜 그 헥사고날 셀에서 3분의 1짜리 섹터 내에 유니폼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 이렇게 하죠. 지금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조금만. 그거는 안 하고 넘어가긴 너무 애매해서. 그게 뭐랑 관련되냐면 이그젠플 7의 6이에요. 제 순서를 좀 바꿔서 하는데 자, 소스가 있어서 여기서 x1, x2 이렇게 쭉 나와요. xn까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인버스 프로블럼 생각나요? 인버스 프로블럼? 네. 인버스 프로블럼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죠? 만약 저 x가 하나만 있어요. x1이. 그리고 제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면 걔의 CDF를 가지고 얘를 매핑을 하면 뭐가 나왔어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U1은 자,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럼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습니까? X1을 넣으면 U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저희 질문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뭐예요? 너무 간단하네. X2의 CDF로 매핑하면 U2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쭉 하면 되죠.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얘들이 유니폼은 맞는데 인디펜던트하게는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얘를 다른 어떤 매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니폼이면서 다 인디펜던트 유니폼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오,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그 펑션은 뭘까요? 네, 그 펑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x2는 맞는데 x1의 컨디션을 줘요. 이렇게. 그러면 잠깐 이거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렸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줘야죠. 잘 봐요. 무슨 얘기냐면 요 함수는 어때요? 요 x1, x2, xn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펑션은 뭐예요? x1 넣어서 매핑해서 내주는데 두 번째 펑션은 뭐예요? 요 두 개의 값을 대입해서 얻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건 뭐죠? 컨디셔널 CDF죠? X1이 X1일 때. 이렇게 해도 U2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나와요. 해보세요. 그래서 UN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얘들이 다 유니폼이고 인디펜던트. 참고로 여러분이 이 IID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죠? 이미 아는 학생들은 알 텐데 첫 번째는 independent, 그 다음에 and identically, 두 번째는 D는 distributed. 제가 이거를 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라고 했다가 저는 그런 거 같았거든요, 처음에. distributed를 수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부사해야 되잖아요. 했다가 망신을 다 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올 게 뭐예요? 랜덤 베리어블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independent 랜덤 베리어블스고 identically distributed 랜덤 베리어블스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IID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죠?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은 뭐예요? 자코비 방법을 써서 이거 덴서티 구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근데 제가 내준 거는 결국은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해주고 이렇게 안내만 해주고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였어요. 그 문제는 헥사고널 셀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으로 일부러 쪼개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힌트를 좀 가지라고. 사실은 이 전역에서 유니폼하게 분포하는데 어쨌든 시뮬레이션상 예를 들면 유저가 임의의 유저는 요 에리어 상에서 유니폼하게 분포해요. 그때 여러분이 x, y 좌표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이 예를 들면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들이에요. 인디펜던트.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죠. x, y를. 이거는 이제 실제로 지금 이번 챕터에서 안 했었어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잘 묘사할 수 있다면 어때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체인으로 쓰면 이렇게 프로덕트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힌트는 이거예요. 힌트는 여러분이 먼저 U1이라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그 다음에 fx1의 인버스로 매핑을 해서 x1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x1에 x를 만들어요. x. 참고로 x는 어때요? x의 덴서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이니까 이렇게 다 크런치를 시켜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덴서티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증가하다가 리니어하게 쭉 감소하겠죠.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 x를 만들고 y를 자꾸 이상한 걸 쓰고 있어요. 그렇죠? 원이 아니죠. 마음이 급해서 막 계속 틀리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내요. 노테이션이 좀 이상한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컨디셔널 덴서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녀석의 CDF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의 인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2개를 가지고 먼저 하나를 써서
x를 만들어요. 그러면 딱 값이 나오겠죠. 얘가 리얼라이즈 될 때마다 얘가 리얼라이즈 될 거 아니에요. 그 값을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u2를 만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처음에 x1을 x를 만들었더니 여기 딱 나왔어요. 그럼 y는 어때요? 여기서만 레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PDF로, 요 컨디셔널 PDF로부터 컨디셔널 CDF로 얻고 그 컨디셔널 CDF로부터 인버스 펑션을 얻어서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증명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돼.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숙제로 낼 테니까. 위에 거는 숙제로 이미 적혀 있어요.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